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인터넷 결제의 미래에 대해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덕분에 오늘은 말이죠. 지난 30년 동안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빠져있던 바로 그 조각,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인터넷에 아주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HTTP 402 결제 필요라는 코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웹을 만들 때부터 언젠가 인터넷에서 바로 돈을 주고받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미리 만들어둔 일종의 예약석 같은 거예요. 마치 아직 발명되지도 않은 미래의 자동차를 위해서 전용 주차 공간을 떡하니 맡아놓은 거죠. 여기서 그 자동차가 바로 인터넷에 내장된 결제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먼저 왜 인터넷에서 돈이 사라졌었는지 그 배경부터 보고요. 이걸 해결하려는 코인베이스와 BSV의 서로 다른 해법,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구글의 AI 결제 계획까지, 마지막엔 이게 현실에서 어떤 논쟁으로 이어지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402 코드가 왜 30년 동안이나 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그 역사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1997년에 이미 402 코드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웹 프로토콜 자체에 돈을 보낼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메일 보내듯이 돈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신용카드사나 페이팔 같은 외부 시스템을 끌어와서 결제 기능을 억지로 붙여 쓰는 일종의 땜질을 해왔던 겁니다.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자, 드디어 이 오랜 숙제를 풀겠다고 나선 두 선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의 오리지널 프로토콜을 따르는 BSV인데요. 이 둘의 해법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의 X402 방식부터 볼게요.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5단계의 퍼실리테이터. 우리 말로 하면 조력자나 중개인쯤 되겠네요. 클라이언트가 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을 서버에 보여주면 서버는 이걸 직접 확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이 제3자, 퍼실리테이터에게 이 영수증 진짜 맞아? 라고 물어보고 응 맞아! 라는 답을 들어야만 컨텐츠를 내주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BSV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3자가 아예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결제 정보가 담긴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서버에 바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서버는 다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P2P 방식으로 직접 그 트랜잭션을 열어보고 돈 제대로 보냈네? 확인하고 바로 컨텐츠를 주는 거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실패 처리 방식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코인베이스 방식은요, 내가 돈을 냈는데 서버가 갑자기 뻗어서 컨텐츠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은 일단 날아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앱 통해서 환불 신청하고 번거롭죠. 근데 BSV 방식은 명등성이라는 걸 보장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요청이 실패하면 그냥 똑같은 요청을 한 번 더 보내면 끝이에요. 돈이 이중으로 나갈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주문을 넣는 행위에 돈을 내는 느낌이라면 BSV는 주문한 음식 자체에 돈을 내는 느낌이랄까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결제하는 상황을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AI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데 바로 여기서 구글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꿉니다. 내 스마트폰 속 AI 비서가 나 대신 물건을 사고 서비스 요금을 내주는 세상. 상상만 해도 편하겠지만 동시에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구글은 바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고요. 구글이 내놓은 AP2라는 건요, 결제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그보다 한 단계 위, 바로 허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 AI 비서야 주황색 운동화 5만 원 이하로 보이면 바로 사!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점이 믿을 수 있게끔 표준화된 디지털 위임장을 만들자는 거죠. 구글이 왜 이런 걸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AI가 멋대로 비싼 걸 막 사거나 나쁜 상점 주인이 AI를 속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난 시킨 적 없는데 AI가 잘못한 건데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AI와 상점 사이에 믿을 수 있는 소통 규칙, 즉 표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결제 기능에 달린 AI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세상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규모의 문제가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말이죠.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전 세계 80억 인구의 AI 비서가 각자 주인을 위해서 하루에 딱 몇 번, 몇십 원, 몇백 원짜리 소액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기사 하나 읽을 때마다 10원씩 내준다거나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모든 거래를 처리하려면 네트워크가 초당 5천만 건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천만 TPS. 이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결제 시스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바로 이게 AI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적 스케일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거대한 비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14년에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비트코인을 두고 이건 모든 것의 미래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세상을 내다본 발언이었죠. 단순히 화폐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데이터와 가치를 담는 거대한 인프라가 될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대한 기술적 비전이 현실 세계와 만날 땐 언제나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법, 그리고 사람이 얽히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최근 BSV 생태계 안에서 벌어졌던 아주 중대하고 또 민감한 내부 논쟁이 바로 그 예입니다. 논쟁의 불씨가 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만든 기술 규칙 때문에 우리가 만든 코인이 의도치 않게 주식 같은 증권으로 취급받을 위험이 있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브라이언 다우티라는 핵심 인물이 이대로 가면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고요. 다른 한쪽에선 BSV 협회가 그건 법을 잘못 해석한 거다. 우리 기술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누가 맞고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아주 복잡한 법률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지한 견해 차이였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논쟁은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토론은 점점 과열됐고 감정적인 공격까지 오가게 됐죠. 결국 브라이언 다우티는 협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순수한 기술적, 법률적 논쟁이 한 커뮤니티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단순히 더 멋지고 빠른 기술, 그것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엄청난 기술적 혁신이 있고 그걸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는 순간 깐깐한 법의 벽에 부딪히고 또 그 기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커뮤니티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기술, 법, 그리고 커뮤니티,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과연 이 중에서 어떤 힘이 웹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